지금 지난번에 대략 뭐 형식적인 거 간략하게 그리고 한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 제목이 있고 전시가 소개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추구 그냥 시구를 뽑은 거예요. 추천할 만한 또 뽑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편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추려진 거기 때문에 제목 하나에 완성된 시가 아니에요. 보통 시를 보면 짧게는 이렇게 5자로 되어 있으면 5언이고 7자로 되어 있으면 7언이고 그래서 5자, 7자 이렇게 정형을 이루어서 5자로 된 시는 정형이라면 보통 다 5자, 7자 그래서 7언시, 5언시 그러는데 그 길이가 짧게로는 넉 줄, 그렇죠? 보통은 그 운을 맞춰서 형식을 갖추면은 8줄 그렇게 해서 8줄이 있으면 그것을 율시라고 그러고 율시라고 하고 요것을 반 나눈 것이 이제 네구가 돼서 끈을 절잘 절구라고 그러죠. 절구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 공부할 시는 5원만은 가지고는 시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대구를 이루는 한 구를 그래서 내외구를 혹은 출구와 대구를 맞추어서 8짝씩 된 게 최소한의 단위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 중에서 뽑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많은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최소한 8자를 한 군데서 더 나아가서는 20자, 2짝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20자씩 읽으면서 내용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20자가 꼭 하나의 절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단위가 5자 해가지고 10자 그렇게 해서 그런 단위로다가 이렇게 내용이 같거나 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된 책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보통 이제 앞으로 시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제목이 있고 절구면 절구, 율시면 율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될 텐데 처음에 이 아동들한테 시에 대한 그 맛과 운을 언지해주는 뭐 그런 그 초급자용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20자 단위로 해서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고 1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월출 천개 아니요. 산고 지거두라. 처음에 사자수학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부생아신, 모구, 아신 다 외우셨어요? 사자수학도 분모로부터 큰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추구도 천지 이렇게 나오고 소소한 물상으로 가고 소소한 일상생활, 소소한 인륜 뭐 이렇게 해서 배열이 될 거예요. 한문은 대체로 그래요. 처음에 이거다 하면서 크게 확 던져줘요. 처음에 확 던져주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무거워요. 두 가지씩이죠. 그래서 비중이 앞이 커서 공부할 때에 보통 이제 앞에 보다가 뒤까지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별로 지장이 없는 책이 또 한문 공부할 때는 뒤까지 물론 다 봐야지 되지만은 그래도 앞에 모든 전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천지, 그 다음에 월이다,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오원시가 두자, 석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두자, 석자. 추구는 아동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흐트러져 있거나 운에 그렇게 구애받고 그런 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두자, 석자의 그 틀에 맞추면은 웬만큼 다 돼요. 이것도 천고, 일월명, 지후, 초목생. 그런 식으로 하면 해석에는 문제가 없죠? 하늘이 높다. 천고, 하늘이 높다. 하늘이 높아서 뭐 어떻다? 하늘이 높아서 그래서 뒤에 말하고 이 천고, 하늘이 높다라는 말하고 뒤에 이어지는 식구하고 무슨 내용상으로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는 말이 일월명.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후, 땅이 두텁다, 두껍다, 깊다. 그래서 관련 있는 말이 초목생. 그렇게 돼요. 해와 달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 천지 자연 물상을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는데 뭐 말 그대로 보는 그대로지만 여기에 또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지며 일월이며 그거를 보고 그 크고 넓고 두텁고 밝음을 보고 인간사를 경계하고 인도하고 그런 계제로 삼고 그러는 것이 이 삼라만상과 사람의 관계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물상을 크게 제시하지만 차츰차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기에 숨겨진 커다란 이치, 질서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그냥 그 겉모습만 가지고 처음에는 외우게 되지만 차츰차츰 그런 것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지각이 더욱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초학 교재다 그러면은 천자문이다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천자문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얼마나 그 스케일이 커요. 그렇죠? 애들한테 처음에 글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보면 천지, 현황, 그리고 우주, 홍황 그래서 모든 걸 일대 한꺼번에 그냥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천지, 현황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골라져 있는 추구하고도 뭐 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천하고 현하고, 그렇죠? 지하고 황하고. 아득히 멀고 저 멀리 있고 만질 수는 없는 그것이 하늘은 현하고 땅은 황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높이 있고 높이 있으면 보는 시야도 넓어요. 여기서 보면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저 아득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켜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쁜 짓 하나, 누가 좋은 일 하나, 이런 거 다 봐서 지성감천도 가능한 일이죠. 그 하늘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멀리 있고, 정말 그 길이로다가 환산할 수 없는 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또 감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선악을 구별하고, 그 선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런 감정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천이죠. 그 아득한 천에 상대적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만물을 싣고 있는 그 두터운 것이 땅이고 그것을 땅 색깔을 황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주 홍황, 넓을 홍, 거칠 황. 넓을 홍. 물수변에 있기 때문에 큰 물 홍 그래가지고 홍수할 때 이렇게 써요. 넓다라는 뜻이고 황은 거칠 황 내지는 클 황 그런 게 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련이 돼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우주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공간적으로 굉장히 큰 게 우주예요. 근데 우주는 우는 횡으로 말한 거고 주는 종으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는 천지 사방, 그러니까 상하 사방이 되겠죠.
상, 위, 아래, 사, 동서남북하는 사방.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요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위, 아래, 동서남북. 그런 당위적인 거를 횡으로 말했을 때의 우. 주는 왕고래금. 지나갈 왕자. 시간을 말하는 거죠. 왕고래금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왕고래금. 고금의 그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세로에 해당되고 이거는 이렇게 통시적인 것이고 이거는 공시적인 것이고 그게 우주예요.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말했을 때 우주 그러는 거죠. 주자에 떼주 있어요. 그래서 떼주. 주자에 보면은 이렇게 고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라는 뜻, 시간이라는 뜻으로다가 떼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요 사이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데 사람이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거죠. 천과 지 사이에서, 이 우주 사이에서. 사실은 천지며 우주며 이런 광활한 거를 얘기할 때 내가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그렇죠? 거기에 나도 미미하지만 중요하게 나도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공이 우주 존재의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건데 천지인이.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이 천지 우주의 그런 어떤 틀 이런 것을 어린 아이지만 일단은 그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거를 제시해 줬다 그럴까?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천, 땅지 이런 식구를 처음에 모아놓은 데에는. 천고 일월명,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다. 말씀드렸지만 높으니까 밝은 거예요. 밝다라는 것은 실제로 환한 것도 밝은 거고 이치를 분별하는 것도 밝은 거라고 그랬죠. 높으니까 모든 거 다 살필 수가 있어요. 낮으면 그렇게 못해요. 높으니까 이렇게 밝다. 그리고 높은 데서 비춰지면은 역시 많은 넓은 데를 다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에 있는 불은 더 멀리까지 비칠 수가 있고. 그래서 천고 일월명, 지후 초목생. 땅이 두터우니 초목이 거기서 생겨난다, 자라난다. 얕은 데서는 자라나다가도 그냥 죽어버리겠죠. 깊으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깃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 사람, 인간, 나라는 존재도 그 사이에 끼어서 이제 그 한 몫을 하게 되는 거죠. 천지. 그 다음에 월출 천계한 산고 직어두. 이것도 넉자, 다섯 자니까 두자, 석자. 그 두 자만 보면 월출, 해가 달이 나왔다. 뒤에 산고 그러면은 산이 높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석자들은 그러니까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월출 천계안, 달이 나오니 하늘이 눈을 열었다. 근데 눈을 열었다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죠. 달이 떴어요. 그냥 깜깜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깜깜한 건데 뜨면은 뭐가 밝고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하늘에 달이 딱 나오니까 그게 눈을 뜬 것 같은 표현이 되지요. 시인이 돼서 시를 해석하고 감상해야지 돼요. 말 되잖아요. 산고 직어두, 산이 높으니 땅이 머리를 들었다. 평편하면 그 높낮이가 없이 평편하면은 들다 뭐 이런 말이 표현이 안 될 텐데 평편한 가운데에 이렇게 솟아난 것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마치 고개를 들어서 그런 높낮이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들면은 여기가 솟아나듯이 그런 표현을 써서 땅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있는 천지를 다시 물상인 달과 땅의 산을 표현해서 그 안에 움직임까지도 해놨어요.
천지를 통해서 1월 초목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1월 초목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달을 가지고 또 초목이 거기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자라고라는 것을 그 높다란 산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서 기말리요. 남북 불능척이라. 천경 서북변이요. 집이 동남계라. 네. 그런 천지 자연이 있는 그런 그 물상에 이제 동서남북이다. 그 안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표현도 궁금하겠죠. 동서 기말리 남북 불능척. 동서는 몇 말리인가? 기는 몇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가 들어가면 의문문이에요. 몇 개인가? 몇 살인가? 그럴 때 몇이니까. 그럼 기말리 그러면은 몇 말리인가? 몇 말리인가? 이렇게 돼서 이것은 몇 말리인지 잴 수 없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강조하느냐고 의문사를 써서 의문문으로 한 거고,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거리는 불능척. 척은 명사로 하면 자인데, 자는 몇 센티미터인지 뭐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하면 재다. 불능척 그러면 잴 수 없다. 잴 수 없다. 너무나 길어서 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천지가 존재하고 1월 산천이 다 존재하는 그 안에 동서남북의 공간은 또 광활해요. 얼마나 긴지 얼마나 큰지 잴 수가 없어요. 수치로다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높낮이는 어떠냐면 천경 서북변 집이 동남계. 땅은 서북 쪽으로, 서북변 그러면 서북 쪽으로 경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두자하고 석자 이렇게 완전히 딱 끊어 놓으면은 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은 서북변, 서북 쪽으로 경 기울어져 있다. 땅은 동남 경계로. 서북변에 변자 쓰나 동남계에 개자 쓰나 마찬가지예요. 동쪽 남쪽 경계로 동남쪽 경계로 비 낮다. 이것은 중국의 지형을 가지고 한문의 저 중심은 어쨌든 중국을 가지고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국의 지형을 볼 때에 중국은 물이 다 어디로 빠져나와요? 우리의 서해안이죠? 그래서 그 황하의 물줄기도 전부 다 누렇게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서해안이 맑지 못하고 누래요. 중국의 물들은 다 중국으로 보면 거기가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중국으로 볼 때 우리의 서해지만은 중국으로 보면은 동쪽 바다예요. 다 동쪽 바다로다가 물이 다 나와요. 그 대륙에 있는 물들이 위로다가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 거쳐서 밑으로 다 나오는 게 그게 다 동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서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아요? 당연히 서쪽이 높은 거죠. 중국의 지도로 봤을 때에 내가 그 중국을 안 가봤다 하더라도 물은 다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대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은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천자를 향해서 신하들이 조공가고 신하들이 인사가는 모습으로 쓰기도 해요.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자 천자를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그 지형을 놓고 볼 때에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거예요. 근데 서쪽도 정서쪽이 아니라, 정방향의 서쪽이 아니라 서북쪽이에요. 뭐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다. 그럼 이렇게
뭐 신장 서남아시아 쪽 가는 쪽으로 해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거죠.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흘러 나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방위로 보면 동남쪽이 되고 서북쪽이 되고. 그럼 서북쪽은 지금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죠.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또 땅은 동남쪽으로 낮다. 그런 말인데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리 보통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낮은 것 같지만 하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위의 입장에서 보니까. 위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늘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은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하늘은 이게 지금 여기가 더 높으니까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동남쪽이 낮은 거고. 지형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